이런 거 잘 좀 이해하시면은 나는 그러면 어느 걸 쓰면 좋겠다 라는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분무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맥가이버TV입니다. 이번 영상 시간에도 유압 분무기를 이제 조립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본체 거는 지금 처음 조립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압 분무기는 본체 프레임이 분무기 헤드에 따라 맞춤형으로 맞춰야 돼요. 다 이게 겉에 외관은 비슷해 보여요. 그냥 다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분무기 헤드에 보시면은 이제 고정을 하기 위한 볼트 브라켓 구멍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볼트 구멍이 다 회사가마다 이제 틀려요. 틀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샤프트 높이가 거의 다 틀려요. 거의 99%.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체 프레임을 분무기 헤드 기준으로 둬서 일일이 다 따로따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이게 다 호환이 되면 참 좋은데 한 가지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프레임 본체에 보면 저희가 펀치로 이렇게 다 분무기 헤드의 모델을 여기다 저희가 찍어놔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무기 헤드가 지금 원데커 WPS 80A 수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WPS 80A라고 이제 각인이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고를 할 때 측면에다가 그 라벨을 이제 레이저로 이제 찍어 나가요. 그럼 거기에도 분무기 헤드 모델을 저희가 이제 거기다 놓거든요. 그리고 프레임은 예를 들어 지금 원데커 WPS 80A짜리를 장착을 하면 딱 이것만 맞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맞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대신에 모타는 다 호환이 돼요. 크든 작든 다 CC가 호환이 돼요. 그렇지만 분무기 헤드는 이 프레임에 딱 그 분무기 모델만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틀려요. 근데 지금 이게 원대 80A가 테마 거 지금 THS 80A하고 재원이 거의 맞아요. 재원이. 근데 이제 뭐가 어느 정도 틀리냐면은 지금 볼트 구멍도 1m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볼트 구멍이 1mm 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 샤프트 높이도 0.4m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0.4mm만 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이제 끼도 돌아가는데 그 0.4mm마저도 정확하게 맞춰야 이 카플링이 동적 정적 밸런스가 잘 맞아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좀이라도 안 맞으면은 이 카플링에 보면은 우레탄 연질의 그 충격 완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이게 이제 계속 좀 안 좋아지죠. 동적 정적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게 잘 맞아야 연질의 요 충격 흡수를 해주는 우레탄 소재가 수명이 길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0.3mm마저도 이제 최대한 근사치로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유량이 1분간 엔진 RPM이 2300rpm일 경우 1분간 토출되는 유압 작동료 유량이 120L짜리예요. 120L짜리인데 지금 RPM을 1500rpm 기준으로 이제 사용하실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기어 모터는 OBT 모터로 100cc짜리를 올릴 겁니다. 100cc짜리를 올릴 거고 그러면은 이제 1500rpm에서 약간 위아래 뭐 1400 이게 지금 80A 같은 경우는 회전 속도가 좀 늦게 나오더라도 피스톤의 굵기와 그리고 행정거리 때문에 좀 그래도 유량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 뭐 1300rpm에도 웬만한 거는 거의 이렇게 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테마 거 THS 80A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 분무기 헤드 RPM이 850rpm이거든요. 적정 RPM이. 근데 원대 거는 750rpm이에요. 100rpm이 더 낮아요. 100rpm이 더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량 계산해갖고 모터를 이제 올리고 선정할 때는 분무기 헤드의 그 적정 RPM, 그리고 트랙터에서 1분간 토출되는 토출량, 그리고 몇 트랙터의 엔진 RPM을 몇 RPM에 쓸 건가 이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해서 저희가 맞추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분무기 헤드에 무리가 안 가고 이제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한번 조립을 시작하고요. 확실히 이게 80A나 30A나 이런 거에 비하면 많이 무거워요. 헤드가 너무 무거워. 무게가 솔창게 나간다. 솔창게. 요즘은 계절이 겨울에서 봄이 좀 오는가 싶다가 바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이게 지금 자동하고 그 수동하고는 사용하기는 자동이 훨씬 더 수동보단 편하고 일손도 이제 아무래도 껐다 켰다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게 드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고장률로 봤을 때는 자동보단 수동이 그래도 고장률이 좀 적을 겁니다, 이게. 자, 모터 분무기 헤드를 볼트만 걸어만 놓고 지금 유압 분무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급률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모든 기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100%뭐 장점만 있는 거는 사실 보기 힘든 거고.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어떠한 용도로 나에게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잘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조건에 내가 쓸 건데 그 조건에 이게 잘 부합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기준을 잘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전기도 모터들이 삼상이나 220V용 단상 모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명들이 많이 길어요. 모터들이 진짜 뭐 한 20년 30년 써요. 대부분 막 용도에 따라 이제 차이점은 있지만은 무리하게 쓰지만 않으면 그렇게 오랜 기간도 씁니다. 유압 쪽에 유압 펌프를 돌리는 용도로 쓴다 할지라도 압력을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 조건이면요 20년도 넘게 써요, 모터를. 근데 DC 모터들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DC 모터는 말 그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열이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이 돼요. 열이. 물론 이제 220V용도 극상에 따라서, 극에 따라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되고 안 되고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고 열이 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삼상 모터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 안 되고, 그리고 연료율도 높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극이 뭐 4극이나 6극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들 같은 경우는 220이나 동력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전기줄을 이렇게 달고 매달고 주행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DC 모터를 사용하는데, DC 모터는 보편적으로 열을 많이 받아요. 극에서도 좀 급수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신에 이제 토크 같은 거는 그렇게 뭐 크게 딸리지는 않아요. 토크는 그렇게 딸리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압 모터 같은 경우는 유압을, 압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열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고, 그리고 회전수도 이 OBT 모터 토크용만 해도 1000rpm 기준 밑에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1000rpm.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220V 같은 거는 보통 1700rpm 대잖아요. 예, 1700rpm 대인데 얘는 그래도 1000rpm까지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어 모터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스피드용 모터예요. 그거는 스피드용 모터이다 보니까 1000rpm 이상에도 충분히 나와요. 그건 1000rpm 이상도. 그래서 이게 유압식 분무기는 일단 전기 모터처럼 이렇게 열도 많이 발생되지 않고 내구성도 그만큼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은 이제 유압 호스를 연결해야 되는 건데, 사실 OBT 같은 경우는 이거 드레인 라인을 따로 안 빼주고, 원래 이쪽에 드레인을 빼주면 더 좋기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양방향으로 좀 부하가 많이 걸리게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서 드레인을 빼주는 게 좋고요. 지금 분무기 같은 용도로 사용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그냥 돌려주는 거고, 압력이 기껏 유압에서는 압력이 40바 정도는 사실 그렇게 높은 압력이 아니거든요. 유압으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분무기 헤드가 40바의 압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모터가 그 정도 힘을 돌려주는 거는 사실 큰 부담이 가는 압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한쪽 방향으로만 돌고, 드레인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돌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확 돌 때 그때 잔압이 발생하는 걸 빼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쓰질 않아도 돼요. 40바 정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호수도, 유압 호수도 2개만 연결되면 됩니다. 근데 기어 모터는 얘기가 틀려요. 기어 모터는 드레인을 꼭 빼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 모터 앞쪽에 리데나가 잔압을 못 빼주면은 터져버려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빼주는 게 좋습니다, 드레인. 그래서 기어 모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A, 30A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꼭 드레인 라인을 같이 해가지고 총 유압 호수가 3개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압 호수도 마력수 대비 이제 좀 틀리겠어요. 이게 지금 100cc 같은 경우는 2분의 1짜리 쓰고요. 그리고 이제 기어 모터들 같은 경우는 25cc 이하들은 이제 8분의 3도 씁니다. 8분의 3도. 나는 이거 RPM을 꼭 고속에서만 말고 중속에서도 같이 좀 병행해 쓰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배관용 릴리프라고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저희가 이제 장착을 해요. 장착을 하면은 만약에 뭐 한 2000rpm에 쓰다가 한 1300rpm에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릴리프 밸브를 잠그면 돼요. 적정량을 잠가주면은 분무기 헤드의 회전 속도가 늦어져요. 물론 이제 엔진 RPM도 낮게도 쓰면서, 그러니까 엔진 RPM을 예를 들어서 1200이나 1300 기준을 두는 거예요. 두고가지고 거기에 맞는 모터를 사용하고 엔진 RPM에 따라서 릴리프 밸브의 압력을 조절하면서 유량은 조절이 되거든요. 유량이 조절되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 값만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 데이터 값만 뽑으면은 충분히 무리 안 가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CC별로 그 데이터 값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경험으로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요즘 그리고 RPM을 측정하는 그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비싸요, 그것도. 근데 그런 거 정도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지금 미리 좀 카플링 같은 거를 다 좀 조립을 해놓고, 키볼트, 무드볼트도 다 채워놓고,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본체만 지금 조립을 한 거라 조립 시간은 그렇게 길게 안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유압 호스에 이제 한쪽에 카플링 순놈 이제 꽂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계들 오일을 지금까지 합성유로 드렸는데,
이제는 일반 엔진오일을 이제 변경할 거예요. 요즘 나가는 물량 양도 많고 또 오일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 합성률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기계까지는 합성률을 놓고 다음 기계부터는 이제 일반 S5일 거 정품 엔진오일을 넣을 겁니다. 그렇다고 비품 막 그냥 재생유 그런 거 넣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S5일 거 정품 넣을 겁니다. 저희가 S5일을 거래해요. S5일 유압작동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S5일을 쓰고 같이 물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면 되니까. 지금 태화 거 THS 80A는 요렇게 해서 3컵 들어갔는데 컵이 아니지 이게 물병이니까 얘도 용량은 약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태화 거 같은 80A 기준으로 잡았을 때 태화 거보다 원대께 거의 절반 정도 더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분무기 헤드는 샤프트 회전 방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모터 쪽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 항상 노즐 쪽으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면 안 돼요. 이 펌핑하는 방향이 있어요. 저희가 혹시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쪽에다 저희 거 스티커 화살표를 붙일 거예요. 여기다 붙여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살표 방향대로 유압을 레바를 작동하셔서 카플링이 도는 걸 보세요. 카플링 도는 게 보이거든요. 눈으로 이쪽으로 도는지 이쪽으로 도는지 이 카플링이 저희가 스티커를 붙인 거에 맞는 방향으로 도는지 그렇게 확인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립이 이제 다 끝났고요. 이거는 수동이니까 뭐 아시다시피 레바로 작동해가지고 껐다 켰다를 이제 하시고, 요거는 이제 압력 밸브니까 압력을 맞추시는데, 웬만하면 압력을 이 80A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량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압력을 이게 압력을 세게 올리면 물론 이제 분사되는 거리가 좀 더 멀어지긴 하는데, 이 용량을 크게 써야 되는 이유는 분사되는 거리는 예를 들어서 뭐 30A가 압력을 40바에 맞추고 80A나 100A도 40바에 맞추면요, 같은 굵기의 노즐을 쓰면은 농약이 날아가는 거리는 똑같아요. 거리는 똑같은데 뭐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그러면 뭐가 차이 나는 거냐 하지만 유량이 차이 나는 거예요. 유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즐을 뭐 한 4mm짜리 썼다. 노즐 구멍을 4mm짜리 굵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30A는 멀리 못 날아가요. 왜? 유량이 그 4mm짜리를 갖다가 다 관통시켜 최대한 40바까지 낼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못 날아가요. 근데 그거보다 용량이 큰 거, 뭐 80A, 100A, 120짜리 같은 경우는 40A 구멍을 통과하고도 압력이 여기서 계속 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노즐이 굵어지면은. 근데 노즐이 만약에 뭐 2mm짜리 썼다, 2.5mm 썼다 그러면은 30A, 25A나 80A나 똑같아요. 날아가는 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노즐을 내가 뭐 3mm짜리를 뭐 한 5개 달아야 된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죠. 그때는 이 유량이 더 큰 걸 써야 돼요. 막 100A, 120A 넘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뭐 2.5mm짜리나 3mm짜리가 뭐 5개 정도면 그 유량 계산을 하면요, 25A나 30A는 도저히 받쳐줄 수 있는 유량이 아니에요. 1분간 나가는 양을 따지는 거거든요. 1분간 나가는 양. 그러면 이제 리터 수로 따지겠죠. 그 리터 수가 부족해요. 딸리기 때문에 압이 그만큼 발생이 안 된 상태로 나가요. 그렇지만 분무기 헤드가 용량이 큰 것들은 그렇게 많은 양을 밀어내주면서도 압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왜? 피스톤이 굵고 행정이 긴 게 움직이니까 그만큼 용량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만 용량을 키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 그냥 고추밭에 그냥 농약대 하나 뭐 2mm짜리나 2.5mm짜리 갖고 이렇게 그냥 주면 된다. 그러면은 굳이 용량 큰 거 쓰지 마세요. 괜히 동력 손실이에요. 그럴 때는 25A, 30A만 가져도요, 충분합니다. 충분히 뿌리고도 오히려 농약이 남아갖고 호수로 다 못 나가기 때문에 드레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농약을 쭉 뿌리는 거로 이제 노즐을 열고, 그리고 드레인 호수를 한번 봐보세요. 물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농약이 있나 없나. 그게 있으면은 그 있는 거 양만큼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더 뿌릴 수 있는 여유분이, 리터 수가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밭에 뿌려도 뭐 동네 김 아무 개가 뭐 80A, 100A 있으니까 고추밭에 뿌리면서도 그런 거 쓰신 분들 많아요. 근데 농작물을 다양하게 심어갖고 뭐 많이 뿌려야 할 때도 있고 적게 뿌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면 많이 뿌리는 거 기준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걸 다 뿌릴 수 있으니까 적게 뿌리는 걸 기준을 잡게 되면은 나중에 유량 많이 필요한 작물 뿌릴 때는 양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큰 거 쓰시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그 작업을 다 하시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량을 큰 걸 쓰실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용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헤드값이 더 비싸요. 당연히 비싸죠. 엔진으로 따지면 CC가 높으면 당연히 그 금액이 비싸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분무기에 분당 나가는 그 토출량은요, 자동차 엔진을 말하면 CC랑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이렇게 CC가 다 틀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동차 CC가 높으면 힘이 세죠. 근데 이 분무기 헤드는 용량이 크다고 힘이 꼭 센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동력이 필요해요. 그거를 압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력 손실을 봐요. 거꾸로. 더 힘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만 큰 힘으로 그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큰 힘으로 돌려주고 나면은 유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좀 더 굵은 노즐로 더 멀리 분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좀 이해하시면은 나는 그러면 어느 걸 쓰면 좋겠다.
라는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분무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조립이 다 끝났고요. 오일도 다 녹고. 그리고 오일은 이게 한번 넣으면은 그냥 뭐 10년 동안 막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오일은 자동차 엔진이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요. 오일은 이게 색깔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변색이 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으면요. 사실 많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양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거 뭐 간단해요. 뭐 밑에 곡구 열면 바로 빠지고 조그만 통 하나 갖다가 받쳐서 빼고서는 다시 곡구 잠근 다음에 다시 부으면 되니까. 교환하는데 주변에 뭐 장애물도 없기 때문에 오일 붓기도 좋고 빼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용해서 오일이 검어도록 쓰지 마시고요. 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자주라고 해서 그냥 뭐 많이 쓰는 양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자동차처럼 뭐 6개월 뭐 이렇게 쓰고 바꿀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절하게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만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구리스캡 지금 3개 있는 자리에 여기 보시면 이제 구리스캡 3개 있잖아요. 아주 무거워갖고 들기도. 우와! 예, 구리스캡 3개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실린더 피스톤에 지금 구리스가 이제 쳐지는 건데 여기 구리스 안 떨어지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액세서리 있는 줄 알고 그냥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구리스도 안 넣고 그렇게 쓰시면요. 몸은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몸은 편해. 근데 기계 빨리 망가져.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가죠, 이게. 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이게 뭐니 안 들어가게 관리 잘 하시려면 구리스 여기도 이게 여시면은 구리스 안에 이거 들어가 있는 거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꼭 채워주시고 손으로 살짝 눌러갖고 이렇게 딱 채워주시고 캡을 이렇게 조금씩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금 조여주면은 여기서 밀치면서 들어가면서 구리스가 조금씩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피스톤 쪽에 윤활이 잘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밸브 같은 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다 틀릴 거예요. 호수가 이제 뭐 8mm 쓰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 뭐 치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호수를 좀 100m, 150m 이상 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건이라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8mm 호수 같은 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호수가 가늘면 가늘수록 미터당 저항을 따지면요. 저항값이 호수가 굵은 거에 비해서 가늘수록 훨씬 더 높아요. 높기 때문에 분무기 헤드 쪽에서는 바로 예를 들어 25바를 맞춰놨다. 그러면 25바의 압력이 바로 나오지만은 그게 가는 호수를 거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압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m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농약 노즐에서 뿌릴 때의 압력은요. 여기서 25바면 거기서 20바도 안 나와요. 그렇게 약해져요. 하물며 고압 세차기 압력 150바, 180바짜리들도요. 기존에 원래 나오는 그 호수가, 고압 호수가 보통 5m 정도 나오거든요. 5m에서 진짜 길어야 7m 정도 보통 그 사이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다 20m 호수만 딱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세차 번호를 딱 당기면 벌써 수압 자체가 눈으로 느껴져요. 체감적으로 와요. 약하구나. 약해요. 그 20m 더 연결한 거, 그것 때문에. 그 높은 압력에서도. 근데 150바, 170바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25바, 40바, 맥시멈 40바에서는요. 호수 100m 넓히면요. 끝에 가서 힘 못 써요. 농약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농약 줄은 될 수 있으면 짧게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난 부득이 먼데 뿌려야 되기 때문에 길어야 돼. 그러면요. 8mm짜리 쓰지 마시고 그 이상짜리 더 굵은 걸 쓰세요. 굵으면 굵을수록 그만큼 통과 저항이 줄어듭니다. 저항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 전달률이 높아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중장비들 보면은 철로 된 고강도 파이프 철로 된 배관들을 이렇게 거리가 길 때는 철로 된 배관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서 유압 호수를 이제 연결하죠.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압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압력이 파이프를 통과하면서 재원이 원래 있어요. 뭐 몇 미리는 압력이 몇 바일 때 몇 프로 정도, 몇 바 정도가 손실되는 그 재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재원마다 틀려요. 호수 굵기에 따라 틀리고 그것이 파이프냐 호수냐 그런 거에 따라 틀려요. 근데 파이프는 늘어나질 않잖아요. 유압이 들어가도 파이프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호수는 늘어나요. 배불림 현상이 생겨요. 풍선 불듯이. 그렇게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압력이 더 약해져요. 늘어나면 압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배관이 길 경우에는 철 배관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늘어나지 않게. 늘어나지 않으면 안 늘어나는 것만큼 압력 전달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배관을 굵게 쓰는 이유도 압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죠. 저항값을 줄이기 위한 목적. 그래서 굴착기들 보면은 붐에 막 4분의 3짜리, 2분의 1짜리 배관들이 막 다 지나가잖아요. 그 버켓 쪽으로 가는 거, 버켓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유압, 브레이커 같은 거에 따는 유압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게 다 배관으로 지나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호수로 지나가는 것보다 깔끔한 면도 있지만은 배불림 현상을 줄이고 펌프에서 발생된 압력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대로 목적지까지 압력을 전달을 시켜주기 위한 목적이죠.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커를 치는데 거기에는 2분의 1짜리 호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배관은 4분의 3으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그만큼. 동력 손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은 농약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농약 호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멀리 뿌리기 위해서는 압력 손실을 줄이고 압력을 조금이라도 더 세게 뿌리려고 그러면 호수를 굵게 쓰세요. 굵고 내가 작업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짧고 굵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노즐에서 나가는 압력이 그만큼 최대한 많이 전달이 됩니다. 100%는 안 돼요. 100% 전달은 없어요. 여기서 40바라고 해서 100% 뭐 50m 해도 다 죽어요. 압력이 중간에서 호수 안에서 100%는 없어요. 대신에 뭐 압력 손실이 죽어서 70% 효율 볼 걸 갖다가 80%, 뭐 85% 이게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조립 영상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갔다가 볼트 구멍 뚫어서 볼트 4개만 채우고 그리고 유압호수 연결하고 그리고 이쪽에 내가 원하는 호수 사이즈 연결하고 그리고 흡입과 드레인 쪽 물통에 호수 연결하고 흡입 쪽에는 꼭 거름망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압 연결하고 회전 방향 맞춰서 이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항상 RPM은 그 규정 RPM, 저하고 이제 그 상담하신 그 규정 RPM으로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라벨 붙일 때 좀 추가 항목을 넣을 거예요. 추가 항목을 넣어가지고 유량 1분간 유량이 몇 리터일 경우 몇 RPM으로 엔진 RPM 몇 RPM으로 사용하라고 저희가 여기다 이제 라벨에 추가로 넣을 겁니다. 문구를. 그렇게 해야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럼 유량이 몇 리터짜리 장비에 몇 RPM을 넣고 써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넣을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대 WPS 80A 수동 유압 분무기를 제작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카이버 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